인간이 공포를 느끼는 순간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오기 마련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들,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들이 그렇지 않았을 때 공포심이 들죠. 예를 들어 나 혼자 사는 집에서 나갔다 들어왔는데 물건의 위치가 갑자기 바뀌어 있다거나 다른 사람의 흔적이 발견될 때일 겁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약간 다르긴 하겠지만 귀신이 나타날 때도 이와 마찬가지로 무서울 수밖에 없겠죠. 오늘은 야밤에 운전을 하며 겪은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수강하시기 전에 출첵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가시죠. 지금도 같은 직종에 종사하고 있지만 차를 운전할 때면 특히 야밤에는 절대로 국도를 이용하지 않는 버릇이 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지금도 최대한 고속도로만 타게 되는 삶이 되어버렸죠. 저는 모 회사의 지사에서 영업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방의 수많은 거래처를 오가며 사람을 만나는 게 일이고 그만큼 운전을 많이 해야 하는 것이 제가 하는 일의 특징이기도 하죠. 몇 번 국도라고 말씀드릴 순 없지만 제가 일을 시작한 지 3년 차가 되었을 때 이곳에서 끔찍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살아생전 처음 귀신이라는 걸 보게 되었고 정말 미친듯이 무서울 정도로 시달렸던 일이기도 합니다. 당시 저는 충청도를 기반으로 열심히 일을 하던 때였습니다. 그래도 나름 3년 차에 접어들며 친해진 분들도 많았고 신규 거래처를 뚫는 일도 적지 않았지만 사실 일에 어느 정도 적응하다 보니 그리 어렵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하루가 멀다고 지방 출장을 다니며 사람들을 만났고 그 중에는 새롭게 거래를 하게 된 곳도 여러 번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제 업무의 루틴은 일주일 동안 제가 주로 일하는 지역에서 머물렀고 주말이 되면 본가로 올라왔다가 일요일 저녁에 다시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 새롭게 거래를 하는 업체가 생긴 시점이었고 꼭 주말에 올라가기 전에 이 업체의 방문에 납품 일정을 조율하곤 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오후 5시쯤에 업체에 방문했고 저와 나이 또래가 비슷한 대리님과 인사를 나누며 업무를 봤습니다. 1시간가량 이야기를 하다 보니 어느덧 해가 저물어 가고 있었고 조금이라도 빨리 올라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며 자리를 정리하게 되었죠. 업체분들도 제 사정을 알고 계신지라 얼른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게 내비게이션을 따라 운전을 하고 있으니 슬슬 차가 막히더군요. 사실 차가 막히는 곳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IC가 여러 개 겹쳐있는 곳이 있었는데 통행량과 상관없이 여러 방향에서 차가 합쳐지다 보니 정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간이었죠. 하필 이날 금요일은 서울에서 친구들과 오랜만에 약속이 잡혀 있었고 미리 말은 해놨지만 조금이라도 빨리 가고 싶었습니다. 워낙 오랜만에 만나기도 했지만 특히 이번 주가 좀 힘들어서 빨리 도착해 시원한 소맥을 들이킬 생각이 굴뚝 같았습니다. 하지만 차는 좀처럼 시원하게 뚫리지 않았고 어떻게든 빨리 가려고 했지만 결국 한참을 기다려 겨우 탈출할 수 있었지요. 이날 짜증이 많이 나서 그런지 다음에 또 올 기회가 있으면 지름길을 알아내서라도 다시는 이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흘러 또다시 금요일이 되었을 때 다른 업체를 방문했다가 마지막으로 이 업체를 다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계약건도 있어서 평소보다 시간이 더 지체되긴 했지만 일사천리로 일을 마무리하고 차에 올라 귀경길에 올랐죠. 안 그래도 저번 주가 생각나서 아침부터 지름길을 찾아놓았고 차가 막히지 않는 지점에서 고속도로를 타려고 국도를 달렸습니다. 이미 해는 떨어져 어두컴컴했고 사람이 적은 시골길을 가다 보니 확실히 한산하다 못해 약간 무섭다는 생각이 들기까지 했습니다. 그래봤자 몇 킬로미터 가지도 않고 고속도로를 타야 했기 때문에 일단 빠르게 가자는 생각으로 운전에 집중했습니다. 아마 지방 국도를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넓은 차선도 있지만 곳곳에 왕복 2차선의 신호등도 상시 전멸인 곳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없고 주변에 논밭이 많은 곳들이 있기도 하죠. 반대편 차선에도 차가 없고 오로지 저만 운전하고 있는 와중에
저 멀리서 웬 사람이 도로 오른쪽 편에 서 있는 게 보이는 겁니다. 멀리서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던 이유는 거의 겨울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너풀너풀거리는 검은 드레스를 쫙 빼입고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디 상가집을 가도 이렇게까지 입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드레스는 약간 고풍스럽다는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참 별의별 사람이 다 있다 싶으면서 그 옆을 지나갔는데 검은 드레스를 입은 여자는 오른쪽 밭도랑을 밟고 서 있더군요.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는 제 쪽을 쳐다볼 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별 희한한 사람이 다 있다고 혼자 말을 하며 옆을 빠르게 지나쳤죠. 역시나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차가 뚫리는 부분에서 고속도로에 진입하니 속이 다 시원함과 동시에 내 자신이 뿌듯할 정도로 차가 막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주일 정도가 흘러 다시 그 업체에 가야 했는데 이날도 아침부터 그 길로 가야겠다고 생각을 먼저 하게 되었죠. 지난번에 방문한 이후로 2주일 정도가 흘렀는데 거의 겨울이 다 되어가는 것인지 평소보다 일이 일찍 마무리되었지만 해는 이미 저물어 있더군요. 차에 올라 엑셀을 밟고 지난번 그 길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국도에 접어들어 운전을 하고 있으니 반대편에도 차 몇 대가 있긴 했고 제 뒤에도 저를 따라오는 차도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봤던 여자가 또 같은 장소에 서 있는 게 보이는 겁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자가 입고 있는 검은 드레스가 나부끼고 있었고 순간 대체 저 여자가 저기서 뭘 하는 건지 궁금하더군요. 생각보다 쌀쌀한 날씨인데 저렇게 얇은 드레스를 입고 이 시간에 그것도 시골 반 옆에서 서 있는 게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신호가 바뀌고 바로 출발의 여자와 가까워질 무렵 천천히 속도를 줄였습니다. 대체 뭐하는 여자인가 생각하며 고개를 슬쩍 옆으로 돌려서 자세히 쳐다봤고 여자를 지나쳐 얼마 안 가 차를 그 자리에 멈춰 세웠습니다. 여자 발이 땅에서 떠 있는 겁니다. 내가 잘못 본 건가 싶어 차를 급하게 세웠지만 분명 최소 5cm는 여자의 발이 땅에서 떨어져 있었습니다. 땅에서 떨어져 붕 떠 있었단 말입니다. 뒤에서 클락션을 울리는 바람에 저도 모르게 출발했지만 놀란 가슴은 진정되지 않았고 전혀 의도치 않은 소름이 계속해서 돋았습니다. 룸미러로 봤을 때 여자는 아직도 그 자리에 떠서 제 쪽을 보고 있었고요. 대체 내가 뭘 본 걸까? 저게 사람은 맞는 걸까? 만약 내 눈에도 보였다면 다른 사람들도 본 걸까? 별의별 생각을 다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혀 이해되지 않았죠. 고속도로에서 서울 진입 표지판을 볼 때까지도 계속 그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히 다시 그 길로 가면 안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2주일 뒤 다시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지요. 이번에는 아예 같이 갈 차를 기다렸습니다. 저 혼자 몰고 갔을 때 또다시 여자가 나타난다면 너무 무서울 것 같아서 일부러 제 앞에 갈 차를 기다렸다가 그 차를 뒤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나 그 자리에 여자가 서 있더군요. 똑같은 옷에 똑같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150m 정도 거리에서는 아예 앞만 보고 가는데도 주변 시로 여자가 보였습니다. 앞차의 뒷공무니만 따라가며 절대로 보지 않겠다고 다짐했으나 결국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또다시 그 여자 쪽을 쳐다봤고 순간 눈이 마주쳤습니다. 처음, 두 번째와는 전혀 다르게 눈썹을 치켜 올리고서 아예 처음부터 보고 있었던 것처럼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란 나머지 클락션을 울리며 앞차를 가로질러 도망쳤습니다. 혹시나 어디 영화나 인터넷에서 봤던 것처럼 차 뒷자리에 타 있는 게 아닐까 싶어 룸미러를 얼마나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운전하는 내내 주변을 살피기도 했고 다행히 여자를 보지는 못했지만 집에 도착해서도 계속 저를 내려다보던 그 눈빛과 얼굴이 기억나서 죽겠더군요. 잊을만 하면 계속 떠오르는 얼굴 때문에 그 다음 날에는 그 여자가 꿈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막히는 길을 그냥 가야 하는 걸지 아니면 다른 길을 찾아야 할지 싶었죠. 그 다음 주는 해당 업체에 가지 않아도 됐지만 그로부터 2주일 뒤에 그 업체 사람들과 저녁 자리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술을 먹기 때문에 아예 다음날 서울로 올라갈 생각을 하고 저녁 자리에 참석했죠. 첫 저녁 자리였기 때문에 나름 긴장한 상태에서 열심히 접대하고 있는데 2차 자리로 옮기고 나서는 그래도 약간 친해져서 꽤나 수월했습니다. 한창 술자리가 무르익어갈 때쯤 업무 이야기로 넘어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뚝 끊겨버린 정적이 흐를 때 순간 많은 고민이 들었습니다.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는 주제를 빠르게 꺼내야 했는데 제가 미리 준비해온 주제들은 이미 지금까지 고갈되어 버렸기 때문이죠. 그러다 문득 제가 봤던 그 여자 귀신이 떠올랐고 아무 생각 없이 혹시 이 근방에 귀신 나오는 거 아시냐고 물었습니다. 맨정신에 했다면 혼이 날 법한 주제였지만 꽤 화기애애한 분위기였고 시시콜콜한 이야기가 나올 시점이라 술김에 대뜸 꺼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더 쎄해지는 겁니다. 급속도로 분위기가 다운되면서 말을 꺼낸 제가 너무 난처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거래처 과장님이 급하게 다른 주제를 꺼내며 겨우겨우 대화가 다시금 재개될 수 있었습니다. 당황스러웠지만 저로서는 그 주제에 맞춰 열심히 대화를 할 수밖에 없었죠. 비록 3년차밖에 안 되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기에 말을 하는 내내 다른 한편으로는 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건가 곱씹었습니다. 그렇게 몇십 분의 시간이 흐르고 대리님이 담배를 태우자고 말해 겉옷을 챙겨 밖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술 마시는 속도가 꽤 빠른데 괜찮으세요? 라는 말을 먼저 건넸지만 결국 대리님은 제가 꺼냈던 여자 귀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절대로 앞으로 다시는 귀신 이야기 꺼내지 말라고 엄포로 놓더군요.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할지 무슨 여자 귀신을 말하는 건지 이미 다 아는 것처럼 말입니다.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대체 왜 그러시는 거냐고 물으니 이 자리에 동석해 있는 부장님, 그러니까 수석 부장님과 관련되어 있다고 말하더군요. 제가 이해하지 못할 거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리님은 빠르게 부장님에게 있었던 일을 정리해 줬습니다. 제가 봤던 여자 귀신, 그 반 옆에 있었던 검은 드레스의 여자 귀신이 부장님의 죽은 딸이라고 하더군요. 하나밖에 없는 딸인데 이미 5년도 더 된 시점에 그 자리에서 죽었답니다. 오후밤중에 차를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반대편에서 오던 덤프가 졸음운전을 해서 따님이 타고 있던 차를 그대로 깔고 지나갔다고 하더군요. 그 자리에서 따님이 사망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고 합니다. 동네 사람들을 비롯해 그 길을 지나는 사람들 중에 여자 귀신을 봤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그게 파다하게 퍼져나갔답니다. 이미 그 시점에는 부장님도 거의 반쯤 정신을 놓고 있었고 회사도 휴직했던 상황이었는데 그걸 나중에 듣게 되셨대요. 그래서 무당부터 시작해 기독교, 천주교 사람들 다 불러다 천도제를 지냈는데 아무리 돈을 붓고 용하다는 사람이 와도 귀신 나온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답니다. 5년이 훌쩍 넘은 현 시점까지도 여전히 그곳에서 그 귀신을 보는 사람이 있었고 겨우겨우 회사에 복직해 일을 하고 있던 부장님 앞에서 제가 그 이야기를 꺼낸 거죠. 물론 저한테 잘못했다고 말하진 않았습니다. 저한테 이 배경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었으니까요.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고 물었지만 대리님은 그저 고개만 저을 뿐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아예 그 길을 지나지도 않았고 다시는 그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제 개인적인 기억 한편에 있는 섬뜩한 기억으로 남아있죠. 그 여자가 계속 그 자리에 있는 이유는 짐작은 갑니다. 아마 자신을 죽게 만든 사람을 기다리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나도 원통한 나머지 끝까지 그 사람을 기다리는 게 아닐까 싶네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참 기이하면서도 섬뜩한 이야기 같습니다.
아마 제보자분이 이야기한 것처럼 원혼이 되어 자신을 죽인 자를 끝까지 찾아내려고 남아있는 거겠죠. 사실 저는 귀신보다는 그 소문을 듣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참 아플 것 같습니다. 죽어서도 쉽게 이승을 떠나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되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직장 동료들도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던 게 아닐까 싶네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공포학과의 수강 신청 부탁드립니다. 공포학과 M교수였습니다.